안녕하십니까,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도찰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개월간 몰카를 49번을 찍었는데 무죄가 나온 사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사안을 좀 설명해보면은, 모르는 여자 A를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가해자는 2013년도부터 작년 5월까지 49건의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키니진을 입거나 스타킹을 신은 여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48건은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노출이 없고 근접 촬영 등으로 특정한 부위를 부각시킨 사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A가 신고를 한 장의 사진은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사진은 가슴을 중심으로 상반신이 촬영이 되었는데 그 피해자 얼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레깅스를 입고 있어서 외부로 노출된 부위도 없었습니다. 그 가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에서 따라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기에 나도 모르게 탔고 뒤에서 몰래 촬영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몰카 촬영을 눈치챈 그 피해자가 그때는 겁이 나서 가만히 있다가 이튿날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2심은 항소심은 이러한 촬영 경위에 주목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보면은 그 가해자가 몰래 찍은 그 사진은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내가 CCTV를 확인하고 나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무서웠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내 몸만 촬영되었기 때문에 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촬영했다고 판단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보다는 사진의 객관적인 특성에 중점을 둬서 이 사안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가슴 부위를 강조를 하거나 그 윤곽선이 드러나진 않았다. 그리고 그냥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을 뿐 특별한 각도나 방법으로 찍은 사진도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그 가해자의 행동이 정말 부적절하고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도 촬영된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는 판례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2009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 각도, 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 여부 등이 유무죄 판단의 기준입니다. 옷을 입은 상반신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몰카를 처벌을 하는 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입니다. 1항에 보면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처벌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다는 거예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업스커트나 알몸 도찰인 경우에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죠. 길거리의 짧은 미니스커트 허벅지나 비키니 사진의 경우에는 판례마다 무죄와 유죄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 때문에 흔히 말해 판사가 꼴리면 유죄라는 말도 있죠. 때문에 명백한 범죄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피해자가 괜히 외민하게 구는 게 아니냐라는 핀잔을 듣는다거나 명백히 무혐의고 무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촬영자가 괜히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들이 종종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넷에 유포를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2012년도 12월 18일, 한참 오래전에 전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상대의 동의를 얻고 찍은 사진이나 영상물이라도 사후에 그 의사의 반의 유통을 하면은 처벌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은 함부로 찍으면 자기 뒤에 있던 그 대상자의 친구가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한 경우에 경찰에 체포되어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당한 것은 물론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라든지 컴퓨터 그리고 동행한 경찰관들에 의해서 줄줄이 털립니다. 그리고 압수당한 폰은 운이 좋으면 법원에서 다시 가져가라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사진만 지우면 되지 폰은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거기 때문이에요.
사실 영장주의 정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범죄고 그냥 일반적인 무고만으로도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도찰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저 거리의 풍경이나 다른 것의 사진을 찍으려 한 것뿐인데 의도치 않게 어떤 특정 인물의 모습이 가까운 곳에서 찍히면서 도찰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해당 인물을 노리고 찍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사진에서 명확히 드러나면 괜찮지만 예를 들면은 찍고자 했던 피사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당 인물은 굉장히 흐리게 나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운 나쁘게 도찰 사진처럼 찍혀버린 경우에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귀찮은 일들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서 생각 없이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 들어가지고 뭐 사진을 찍는 것은 자제해야겠죠. 꼭 사진을 찍고 싶다면 엉뚱한 사람이 의도치 않게 찍히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도찰이 아니든 맞든 상관없이 자신의 모습이 찍힌다는 사실 자체에 불쾌함을 느끼고 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벌이 가능하려면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성적 욕망 정도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사진만을 보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관성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법원 판단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 첫 번째로 노출이 심한 여성을 찍은 사진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판례를 말씀드릴게요. 노출이 심한 여성의 전신 도찰은 초상권의 문제이지 도찰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즉 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다리 등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이라면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북부지방법원 단독 판사님께서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 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어떤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4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몰래 사진을 찍는 등 5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몰카를 찍다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그 가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은 몰카 사진은 58장이었어요. 사진 속의 여성들은 모두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차림이었습니다. 사진은 다리만 찍은 것이 대부분이었고 전신을 찍은 게 16장이 있었습니다. 그 북부지방법원 단독 판사님께서는 우선 이 가해자의 사진 중에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들의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사님은 유교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도 시스루,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여성 패션의 빠른 진화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하면서 여성을 무단 촬영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지 구별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출이 심하다고 해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는 것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해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님은 이러한 것은 초상권과 같은 민사로 풀 문제라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판사님께서는 그 가해자가 여성의 다리에 초점을 맞춰 사진을 찍은 행위는 유죄라고 봤습니다. 그 이 시의 가해자의 변호인은 여성의 다리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판사님께서는 일부러 하이앵글이나 로우앵글로 근접 촬영한 점을 봤을 때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가해자는 87년의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 명령 받았지만 다행히 변호인이 열심히 다툰 결과로 신상 정보 공개는 면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8명의 다리와 허벅지를 12차례 찍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해자는 송씨인데요. 2017년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 창원의 버스 정류장과 버스 안, 길거리 등에서 여성 8명의 허벅지, 다리 등을 12차례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가해자는 버스에 앉아있는 여성들 곁으로 다가가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허벅지를 촬영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함께 서있던 여성의 다리를 찍거나 길거리를 걸어가는 여성의 다리나 허벅지 등을 찍었습니다. 주로 무릎 위에 허벅지 부분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당시에 그 판사님께서는 촬영한 부분이 노출이 심한 짧은 치마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성들의 다리에 초점을 두고 촬영을 했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이어 여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진을 촬영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맞는다라고 판시를 하면서도 그 가해자가 찍은 사진들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장님께서는 피해자의 관점과 경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판결이라면서 법원이
몰카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인하는 판결을 낸 것이라고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당시에 서부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진들은 모두 전신 촬영 사진들로 특정 부위를 부합한 사진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찰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신다면은 이처럼 그 판단이 너무나도 애매모호하니까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입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왜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끊이지 않는지, 그리고 이 범죄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성대결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